이어서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금융 민영화가 막바지에 도달한 가운데 정부가 우리은행 매각에 대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금융부 권순우 기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매각 방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예, 오늘 그 우리금융민영화의 최종 단계죠. 우리은행에 대한 매각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그 경남은행과 그 광주은행을 파는 지방은행 매각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증권계열도 그 농협증권이 인수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금융민영화에서 가장 큰 핵심은 가장 자산이 많은 우리은행 매각이었는데요. 이를 위한 방안이 오늘 투트랙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투트랙 전략은 쉽게 설명드리면은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하는 투자자와 그냥 단순히 투자하려는 투자자 그 둘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경영권을 인수하려면은 최소한 30% 이상 지분을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30% 지분을 매입하도록 했고요. 단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 0.5% 이상에서 최대 10% 이하를 입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 이상이 되게 되면은 금융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순 투자로 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단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물량과 가격을 제시해서 가격이 높은 순으로 입찰자 순으로 물량을 배분하는 희망 수량 경쟁 입찰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좀 물량을 많이 사고 싶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그 우리금융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시장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시장가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그 우리금융 주가를 보면은 한 11,900원 정도 되는데요. 시장에서 11,900원의 주식을 살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13,000원, 14,000원에 사겠다고 하는 투자자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당 0.5주의 콜옵션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10주를 사게 되면은 5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입찰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금융이 민영화된 이후에 뭐 12,000원에 11,900원인데 12,500원에 샀다. 근데 그 주식이 뭐 13,000원, 14,000원에 올라도 12,5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좀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배려를 했고요. 또 우리은행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경영권 지분 입찰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30%로만 투자를 할 수가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곳 이상 입찰에 참여하는 경쟁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계약법상 그 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입찰에 참여하는지가 지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 지분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를 결정을 해가지고 팔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각 공고 같은 경우에는 그 9월 달에 이제 공통적으로 경영권 지분 매각과 소수 지분 매각이 공통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10월 이후가 되면은 경영권 지분 매각은 예비 입찰을 하게 되고 소수 지분 매각 같은 경우에는 본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은 소수 지분 매각은 바로 이제 낙찰자랑 선정해서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 경영권 지분 매각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해서 상반기 중에 계약을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지금 시장에서 인수 의향자로 좀 꼽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현재 인수 의향자로 꼽히는 곳은 좀 교보생명이 좀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그 소수 지분 같은 경우에는 0.5주의 콜옵션이나 우리금융 민영화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외국계 뭐 사모펀드들 같은 경우에 소수 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경영권 인수 쪽에 관심을 가지고 좀 두고 있습니다. 근데 교보생명만 들어와서는 좀 매각이 성사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냥 특정 회사에게 특혜를 준다라는 좀 그런 그 의심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공적 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서는 여러 투자자가 좀 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좀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교보생명 혼자 입찰을 해서는 그 매각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그 경영권 인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지금 사실상 지금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금융 전업가로는 현재 그 미래에셋
그룹과 한국투자증권 그룹이 좀 꼽히고 있는데 그 미래에셋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투자 전략에도 주력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네. 또 예전 같으면 외국계 사모펀드도 좀 대상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드라마 골든 크로스에서도 보면은 외국계 그 사모펀드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인식의 은행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있고 이전에 또 론스타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외국계 사모펀드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세 차례의 그 민영화 과정에서 인수자로 참여했던 MBK나 보고펀드 같은 경우, 국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그 산업 계열의 기업들을 많이 인수를 하면서 그 비금융 주력자로 좀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또 지난번에는 그 하나은행이나 KB은행 같은 경우에도 좀 우리은행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좀 최근 사정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추가 여력이 좀 없어졌고요. KB금융지주는 오히려 그저 LIG 손보를 인수하면서 그 손해보험 쪽을 좀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고 요새 KB금융이 또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여기 인수전에 참여할 만한 좀 여력은 없어서 현재는 교보생명 말고는 이렇게 눈에 띄는 인수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금융부 권순우 기자였습니다. 이 시각 뉴스룸에서는 어떤 이야기 오가는지 살펴보고요. 낭중지축 스몰캡 코너 이어집니다.